여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같은 자리에 서 있는 백구 한 마리가 있습니다. 학교 등교 시간만 되면 하얀 백구 한 마리가 조용히 교문 앞 벽돌 담장 옆에 앉아 아이들 등교 모습을 바라봤죠. 누군가는 저게 또 왔네 하고 지나쳤고 누군가는 주인 없는 떠돌이래 라며 혀를 찼습니다. 백구는 한 번도 아이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죠. 무슨 이유인지 그저 교복 입은 여자아이들만 유독 오래 간절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 학교 앞에서 백구를 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저게 벌써 5년째야. 5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 매일 같은 자리. 아이들이 졸업해 떠나도 백구는 남았습니다. 비 오는 날엔 털이 젖은 채로, 한겨울엔 발이 얼어붙은 채로, 여름엔 아스팔트 열기에 숨을 헐떡이면서도 백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동네 사람들은 처음엔 신기했습니다. 누가 먹이를 주니까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몇몇 상인들은 백구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백구는 먹이가 있어서 남은 게 아니었습니다. 교문이 열리는 시간이 아니면 음식조차 거의 입에 대지 않았거든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백구의 눈은 언제나 교문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학교 앞 문방구 주인 최 사장은 백구를 5년 내내 지켜본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불쌍한 떠돌이 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최 사장은 백구의 눈빛이 다르다는 걸 알아챘죠. 그건 배고픔도 아니고 외로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기다림이었어요. 누군가를 향한 간절한 기다림. 저게는 뭔가 다르네. 최 사장이 단골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떠돌이 개치고는 너무 얌전하고 사람을 해치지도 않고 그런데 절대 학교 안으로는 안 들어가. 마치 규칙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백구에게는 규칙이 있었어요. 아니, 약속이 있었죠. 누구와의 약속인지 무슨 약속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백구만은 알고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기다리면 된다는 것. 교문 앞에 앉아 있으면 언젠가 만날 수 있다는 것. 사계절이 5번 바뀌는 동안 백구의 털은 조금씩 빛을 잃어갔습니다. 한때 새하얗게 빛나던 털은 이제 거리의 먼지와 세월에 물들어 회색빛을 띠기 시작했죠. 걸음걸이도 예전만큼 경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교문을 향한 그 간절한 눈빛만큼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죠. 어느 겨울날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등교 시간이 되자 백구는 어김없이 교문 앞에 앉았어요. 눈이 백구의 등에 쌓여도 발이 얼어붙어도 백구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학교 경비원 박 씨가 담요를 가져다 덮어줬죠. 이 녀석아, 이제 그만 돌아가. 누굴 기다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다간 얼어 죽어. 박 씨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담요 위에 앉은 채 여전히 교문만 바라봤어요. 박 씨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고집불통이네, 정말.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백구는 이제 하나의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학교 앞 하얀 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폭염이 와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누군가는 적에도 사연이 있겠지라고 했고, 누군가는 그냥 편한 자리를 찾은 거겠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백구가 왜 그 자리를 지키는지, 누구를 기다리는지, 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백구에게도 그 시간 동안 동네는 조금씩 변했어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고 오래된 가게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학생들도 바뀌었죠. 5년 전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다른 학교로 떠났고 새로운 얼굴들이 교문을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변할 수 없었죠. 백구에게는 이 자리가 전부였으니까요.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그토록 기다리던 사람을 놓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백구를 5년 내내 그 자리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학교 시간이 조금 지나 교문이 거의 비었을 때였죠. 백구는 평소처럼 교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해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만나지 못했구나. 백구는 그렇게 생각하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교문 저편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죠. 백구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의 발소리를 들어왔지만 이 발소리는 달랐어요. 조금 느리고 조금 망설이는 듯한 발소리. 백구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발소리를, 이 기척을. 백구가 처음으로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났습니다. 늘 무표정하던 얼굴에 미세하게 떨리는 숨결이 보였죠. 그리고 교문 안쪽을 향해 천천히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한 아이가 멈춰 섰어요. 교복이 아닌 평범한 옷을 입은 17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 그 소녀가 교문 앞에 서서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백구와 눈이 마주쳤죠. 5년, 1825일. 그 긴 시간이 이 한순간으로 압축되는 듯 했습니다. 백구의 꼬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5년 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백구는 이 동네를 떠돌던 개였어요. 주인 없이 이 골목 저 골목을 떠돌며 사람들이 주는 음식으로 연명하던 떠돌이 개였죠. 사람들은 백구를 경계했습니다. 떠돌이 개들은 대부분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공격적이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백구는 달랐어요. 사람을 피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달려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기 길을 걸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봄날 백구는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정분 할머니였죠. 새벽부터 나와 폐지를 줍던 할머니가 골목 귀퉁이에서 쓰러져 있는 백구를 발견했어요. 백구는 며칠을 굶었는지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이런 불쌍한 것. 얼마나 굶었으면. 할머니는 자신이 먹으려고 챙겨온 주먹밥을 백구 앞에 놓았습니다. 백구는 처음엔 경계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을 보고는 천천히 다가와 주먹밥을 먹기 시작했죠. 그렇게 할머니와 백구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할머니는 혼자였어요. 아들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며느리는 어린 딸아이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님. 저는 이렇게는 못 살아요. 며느리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죠. 그렇게 할머니는 손녀 지은이를 홀로 키우게 됐습니다. 좁은 단칸방에서 할머니와 지은이, 그리고 이제 백구까지 셋이 살게 됐어요. 백구는 할머니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자신의 자리를 알았습니다. 집 안구석 가장 좁은 공간. 그곳이 백구의 자리였죠. 백구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받아준 공간이었으니까요. 지은이는 그때 12살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또래 아이들처럼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백구를 보는 눈빛만큼은 반짝였어요. 할머니, 이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백구라고 부르자꾸나. 하얗찬니. 할머니가 대답했죠. 그렇게 백구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아침마다 할머니는 지은이의 손을 잡고 학교까지 데려다 줬어요. 백구도 따라갔습니다. 할머니와 지은이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백구. 교문 앞에 도착하면 할머니가 말했죠. 지은아, 학교 잘 다녀오고. 백구야, 너는 여기서 기다려. 학교 안은 들어가면 안 돼.
백구는 알아들은 듯 교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교문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죠. 백구야, 다녀올게. 지은이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어요. 그 모습을 본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착하네, 우리 백구. 학교 시간이 되면 백구는 다시 교문 앞에 나타났어요. 할머니와 함께. 지은이가 교문에서 나오면 백구는 앞장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길을 안내하듯이. 그렇게 1년이 흘렀죠. 백구는 이 집의 가족이 됐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할머니는 매일 새벽부터 나가 폐지를 주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로 손수레를 끌며 골목을 다녔죠. 지은이의 학비를, 쌀을, 반찬을 사기 위해서였어요. 백구도 할머니를 따라다녔습니다. 무거운 손수레를 끌 때면 백구도 옆에서 함께 걸었어요. 할머니는 백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도 우리랑 같은 처지구나. 기댈 곳 없이 살아가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봄, 할머니는 병원에 갔어요. 몇 달 전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졌거든요. 폐지를 주우러 다니기도 힘들 정도였죠. 할머니는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검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며칠 후 나온 결과. 말기암.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제 어쩌지? 지은이는 어쩌고?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지은이가 학교에 간 사이 할머니는 백구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백구야, 나는 어쩌면 좋니? 지은이를 두고 어떻게 가냐? 백구는 할머니의 품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슬픔을 나눠받으려는 듯이. 할머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은이를 보육시설로 보내야 한다고.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지은이를 돌볼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친척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할머니는 복지관을 찾아갔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손녀분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시설에서 잘 돌봐줄 겁니다. 상담사가 말했지만 할머니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졌단다. 그래서 너를 잠깐 다른 곳에 보내야 할 것 같아. 지은이는 할머니를 올려다봤어요. 13살 소녀의 눈에 불안이 서렸습니다. 할머니가 아파요? 많이 아파요? 응, 좀 아프단다. 그런데 지은이가 걱정하면 할머니가 더 힘들어. 새로운 곳에 가면 친구들도 많고 밥도 잘 나오고 그럴 거야.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저 없이 할머니 혼자 아프면 어떡해요? 할머니는 지은이를 꼭 안았어요. 괜찮아, 우리 지은이. 할머니는 괜찮단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시설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은이의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학용품. 그게 전부였죠. 백구는 할머니와 지은이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무언가 달라진다는 걸 느낀 듯 했습니다. 시설차가 도착했습니다. 지은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빨리 나으면 다시 올 수 있죠? 그럼. 할머니가 나으면 다시 같이 살자꾸나. 할머니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나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지은이가 차에 올랐습니다. 창문으로 손을 흔드는 지은이. 할머니도 손을 흔들었어요. 백구도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차가 멀어져 갔죠. 점점 작아지는 차.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백구야, 내가 죄인이다. 내 손으로 저 아이를 보냈으니. 백구는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멀어지는 차를 함께 바라봤어요. 오랫동안 지은이가 떠난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요양병원이었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는 상태였죠. 할머니는 백구를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는 동물을 데려갈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부탁했어요. 백구 좀 부탁합니다. 제가 나을 때까지만요. 하지만 할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이웃집 아주머니도 그걸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제가 잘 돌볼게요.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으로 떠나던 날 아침, 백구에게 마지막 밥을 줬어요. 할머니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야, 미안하다. 할머니가 너도 제대로 못 돌봐주고 가네. 백구는 할머니의 손을 핥았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지은이도 너도 다 미안하구나. 병원 차가 왔습니다. 할머니는 백구를 뒤로 한 채 차에 올랐어요. 백구는 할머니를 따라가려 했지만 이웃집 아주머니가 붙잡았습니다. 백구야, 안 돼. 할머니 가시는 거 방해하면 안 돼. 백구는 차를 향해 짖었어요. 처음으로 크게 짖었습니다. 마치 할머니를 붙잡으려는 듯이. 차가 떠났습니다. 백구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백구를 데려가려 했지만 백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백구는 어디론가 걷기 시작했어요. 백구가 간 곳은 학교였습니다. 지은이가 다니던 중학교. 백구는 교문 앞에 앉았어요. 지은이가 돌아올 시간을 기다리듯이. 하지만 지은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교 시간이 지나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도 지은이는 나타나지 않았죠. 그날 밤 이웃집 아주머니가 백구를 찾아 나섰습니다. 동네를 한참 헤매다가 학교 앞에서 백구를 발견했어요. 백구야, 여기 있었구나. 집으로 가자. 아주머니가 백구를 데려가려 했지만 백구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교문만 바라볼 뿐이었죠. 백구야, 지은이는 이제 여기 안 와. 다른 곳으로 갔어. 아주머니가 말했지만 백구는 듣지 않았어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집센 것. 알았어. 오늘은 여기서 자려무나. 내일 다시 올게. 다음 날 아침 아주머니는 백구에게 밥을 가져다 줬습니다. 백구는 조금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교문을 바라봤습니다. 아주머니는 며칠 동안 백구를 데려가려 했지만 백구는 끝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학교 앞에 있었어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백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정분 할머니네게 아냐? 맞아. 할머니가 병원 가시고 손녀도 시설 갔다던데. 불쌍하네. 저게도. 사람들은 백구에게 음식을 갖다 줬습니다. 문방구 주인 최 사장도, 학교 경비원 박 씨도, 식당 주인들도. 백구는 조금씩 먹었어요. 살기 위해서, 기다리기 위해서. 백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이곳으로 돌아올 거라는 걸. 언젠가는 반드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의 상태가 나빠졌다고. 이웃집 아주머니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할머니. 할머니, 저예요. 옆집 사는 김 씨.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지은이는 잘 있나요?
할머니의 첫 마디였습니다. 네, 시설에서 잘 지낸다고 들었어요. 백구는요? 할머니가 또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백구는 학교 앞에 있어요. 매일 교문 앞에 앉아서 지은이를 기다려요. 데려가려 해도 안 따라와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구나, 백구야. 할머니가 미안해. 제가 밥은 챙겨주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주머니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제 대신 그 아이들을 돌봐줘서.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약해졌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의식도 흐려졌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동네 사람 몇 명과 복지관 직원들, 그리고 지은이는 시설에서 나와 할머니의 마지막을 지켰어요. 13살 소녀는 할머니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죠. 장례를 치르는 동안 백구는 학교 앞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할머니가 떠났다는 것도 지은이가 왔다 갔다는 것도 백구는 그저 교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지은이는 다시 시설로 돌아갔습니다. 백구를 보러 가고 싶었지만 차마 갈 수 없었어요. 백구를 보면 할머니가 떠올랐고 할머니를 떠올리면 너무 아팠으니까요. 미안해, 백구야. 나도 할머니처럼 너를 두고 가는구나. 그렇게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줄도 모르고 백구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3년, 4년.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죠. 백구의 털은 점점 더 빛을 잃었어요. 걸음도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백구를 당연한 풍경처럼 받아들였어요. 오늘도 저게 있네. 집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살까. 누가 데려가면 좋으련만. 하지만 아무도 백구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백구도 따라가지 않았고요. 문방구 최 사장은 매일 아침 백구에게 물과 사료를 갖다 줬어요. 백구야, 오늘도 기다리냐? 참 기특한 것. 경비원 박 씨는 비 오는 날이면 박스를 깔아줬습니다. 이 녀석,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냐? 식당 주인 이 씨는 가끔 먹다 남은 고기를 줬어요. 에이, 불쌍해서 못 보겠네. 5년이라는 시간. 1825일. 백구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해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을까? 무엇이 저게를 저 자리에 묶어두는 걸까? 백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지은이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걸. 지은이가 마지막으로 지나간 곳이라는 걸. 그래서 떠날 수 없었어요.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지은이를 영영 놓칠 것 같았으니까요. 겨울이 오고 봄이 왔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백구는 이제 늙은 개가 됐어요. 한때 힘차게 뛰어다니던 다리는 이제 절뚝거렸고 새하얗던 털은 누렇게 바랬습니다. 눈빛도 예전만큼 또렷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다린 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더 간절해졌죠. 시간이 지날수록 백구는 더 절실하게 기다렸어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5년의 시간은 백구에게만 흐른 게 아니었습니다. 지은이에게도 그 시간은 흘렀어요. 13살 소녀는 어느덧 17살 청소년이 됐습니다. 시설에서 보낸 5년. 지은이는 그곳에서 친구들을 사귀었고 학교를 다녔으며 밥을 먹고 잠을 잤어요. 겉으로 보면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지은이의 마음속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자리. 그 빈자리는 시간이 지나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지은이는 할머니를 떠올렸어요. 좁은 단칸방에서 할머니와 함께 잤던 시간. 할머니의 따뜻한 손. 할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 지은아, 우리 지은이 예쁜 꿈 꿔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은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삼켰어요. 시설 직원들은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친구들도 착했죠. 하지만 그 누구도 할머니를 대신할 수는 없었어요. 지은이는 말이 적어졌습니다. 예전에도 활발한 편은 아니었지만 시설에 온 후로는 더욱 조용해졌어요. 선생님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 있니? 요즘 너무 말이 없구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은이는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매년 할머니 기일이 되면 지은이는 묘지를 찾았어요. 시설 직원이 데려다 줬습니다. 지은이는 할머니 묘 앞에 앉아 한참을 있다가 돌아오곤 했죠.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할머니, 보고 싶어요.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기일이 지나고 며칠 후 지은이는 늘 혼자 어딘가로 갔습니다. 시설 직원들은 몰랐어요. 지은이가 어디로 가는지. 지은이는 버스를 타고 옛날 동네로 갔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던 그곳. 그리고 학교 앞까지 걸어갔죠. 하지만 지은이는 학교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교문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곳에 가면 할머니가 떠오를 것 같았고, 백구가 떠오를 것 같았어요. 백구는 지금 어디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지은이는 궁금했지만 확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사실 지은이는 백구를 잊지 못했어요. 시설에 온 첫날부터 백구 생각이 났습니다. 백구는 밥을 먹고 있을까? 추울 텐데. 하지만 지은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13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백구가 좋은 주인을 만났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2년째 되던 해, 지은이는 용기를 내 시설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아, 그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도 모르겠구나. 아마 이웃분들이 돌봐주셨을 거야. 지은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백구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게 지은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꿈에 백구가 나타났어요. 하얀 털을 휘날리며 지은이에게 달려오는 백구. 꿈속에서 지은이는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백구야, 보고 싶었어. 하지만 깨어나면 아무것도 없었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친구들. 조금씩 웃음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할머니와 백구를 잊지 못했어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더 생각났습니다. 할머니가 우산을 씌워주던 기억. 백구가 젖은 털을 털던 모습. 5년이 흘렀습니다. 지은이는 17살이 됐어요. 이제 곧 시설에서 나가 혼자 살아야 하는 나이였습니다. 시설에서는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해야 했거든요. 지은이는 걱정이 됐어요. 나 혼자 잘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자유롭고 싶기도 했습니다. 혼자만의 공간, 자신만의 삶. 그의 봄 할머니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지은이는 묘지를 다녀온 뒤 또다시 옛날 동네로 향했어요. 매년 하던 일이었습니다. 멀리서 학교를 바라보고 오는 것.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지은이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는데 언제까지 피해만 다닐 거야?
지은이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동네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고 익숙했던 가게들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그대로였죠. 붉은 벽돌 건물, 철제 교문. 지은이는 천천히 학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지나가는 거야. 옛날 기억을 떠올리는 거야. 지은이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학교 앞 골목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 교문이 보였어요. 학교 시간이었는지 학생들이 몇 명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멈춰 섰어요. 더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죠. 그때 교문 옆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하얀 무언가. 지은이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깨었습니다. 하얀 개 한 마리가 교문 옆에 앉아 있었어요. 지은이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지은이는 조금씩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개는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지나가도 꿈쩍하지 않았죠. 그저 교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개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얀 털. 아니, 한때 하얗던 털. 이제는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말라비틀어진 몸. 느린 호흡. 지은이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백구.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개가 반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지은이를 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백구와 지은이의 눈이 마주쳤죠. 백구의 눈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백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힘겹게 떨리는 다리로. 그리고 지은이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죠. 꼬리가 흔들렸습니다. 느리게 조심스럽게. 지은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백구야. 정말 너야? 여기 계속 있었던 거야? 백구는 지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코를 킁킁거렸어요.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죠. 백구는 지은이의 손을 핥았습니다. 지은이는 백구를 껴안았어요. 백구의 몸이 너무 말라 있었습니다. 뼈가 만져졌죠. 미안해, 백구야.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지은이는 울먹였습니다. 백구는 지은이의 품에서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5년을 기다렸습니다. 1825일을 기다렸죠. 그리고 마침내 만났습니다. 지은이는 백구를 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 백구에 대한 미안함, 자신에 대한 자책.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백구야, 너 여기서 계속 나를 기다린 거야?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백구는 대답 대신 지은이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지은이는 백구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예전에 비해 많이 늙었습니다. 눈가에 흰 털이 더 많아졌고 주둥이도 회색빛이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했어요. 지은이를 바라보는 그 눈빛. 넌 어떻게 살았어? 밥은 먹었어? 지은이는 백구의 마른 몸을 쓰다듬었습니다. 갈비뼈가 도드라져 있었어요. 털도 윤기를 잃었고 발바닥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아, 지은이 아니야? 문방구 주인 최 사장이었어요. 최 사장은 지은이를 알아봤습니다. 정분 할머니 손녀 맞지? 많이 컸네. 이제 고등학생이구나. 지은이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기억해 주시네요. 그럼 기억하지. 할머니가 너 데리고 매일 지나다녔잖아. 그런데 백구를 알아봤구나. 최 사장이 백구를 내려다봤어요. 이게가 백구예요?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정분 할머니네 백구 맞아. 이 녀석 너희가 떠나고 나서 줄곧 여기 있었어. 5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말이야. 지은이는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최 사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우리도 이상했지. 왜 학교 앞을 떠나지 않는지. 데려가려고도 해봤는데 절대 안 따라오더라고. 나중에 알았어. 이 녀석이 너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구나. 5년 동안요? 혼자서요? 지은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동네 사람들이 밥은 챙겨줬지. 나도 매일 사료 갖다 주고, 경비원 박 씨도 물 챙겨주고, 그래도 이 녀석은 많이 먹지 않았어. 교문 열리는 시간만 기다렸지. 지은이는 백구를 더 세게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백구야.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내가 여기 있을 줄은. 최 사장이 지은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백구도 이제 행복할 거야. 그렇지, 백구.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지은이는 최 사장에게 물었어요. 사장님, 백구가 아프진 않았어요? 병원은 다녀왔나요? 작년에 한 번 수의사가 봤어. 다행히 큰 병은 없대. 그냥 늙어서 힘든 거지. 근데 이제 내가 왔으니 백구도 기운 날 거야.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나는 다시는 백구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절대로. 지은이는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백구도 지은이의 품에 몸을 맡겼죠.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지은이는 그날 시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할머니 산소에 다녀오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백구 곁을 떠날 수 없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백구와 함께 학교 앞에 앉아 있었어요. 경비원 박 씨가 지나가다 지은이를 봤습니다. 누구야? 혹시 정분 할머니. 할머니 손녀예요. 기억하세요? 지은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기억하지. 많이 컸네. 백구를 만났구나. 박 씨가 웃었습니다. 이 녀석이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비 오나 눈 오나 여기 앉아 있었어. 나도 여러 번 데려가려 했는데 말이야. 고맙습니다. 백구 돌봐주셔서.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뭘?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도왔지. 이제 내가 데려갈 거지? 박 씨가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은 시설에 있어서 데려갈 수가 없어요. 내년에 퇴소하면 그때 데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은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그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돌볼게. 걱정 마. 지은이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백구를 또 혼자 두고 가야 한다는 게. 지은이는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백구야, 미안하지만 나 오늘은 가봐야 해. 하지만 자주 올게. 약속할게. 그리고 내년에는 꼭 데려갈 거야. 백구는 지은이를 올려다봤습니다. 지은이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번엔 내가 널 위해 준비할게. 우리 함께 살 집도 구하고 밥도 챙기고. 할머니가 그러셨듯이. 지은이는 일어났습니다. 백구도 따라 일어났어요. 지은이가 걷기 시작하자 백구도 따라왔습니다. 안 돼, 백구야. 너는 여기 있어야 해.
내가 다시 올게. 지은이가 백구를 말렸지만 백구는 계속 따라왔어요. 지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백구를 안았습니다. 제발 여기 있어줘. 내가 꼭 돌아올게. 약속해. 이번엔 정말로. 백구는 지은이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알아들은 것처럼 지은이는 뒤돌아보며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백구는 교문 앞에 앉아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이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버스를 타고 시설로 돌아가는 내내 지은이는 백구 생각만 했습니다. 어떻게 5년 동안 기다렸을까? 나를 잊지 않았을까? 아니, 나를 기억했을까? 지은이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백구는 기억한 게 아니라 믿었던 거라고. 지은이가 돌아올 거라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 믿음 하나로 5년을 버텼던 거죠. 시설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백구를 위해 준비할 거야. 제대로 된 집에서 제대로 된 밥을 주면서 살 거야. 할머니가 그러고 싶었던 것처럼. 지은이는 자신의 미래를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지은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백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늙고 마른 얼굴. 하지만 여전히 반짝이던 눈빛. 조금만 기다려, 백구야. 이번엔 내가 너를 지킬게. 지은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평온한 잠이 찾아왔어요. 백구도 학교 앞에서 잠들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죠. 그날 이후로 지은이는 매주 학교 앞을 찾았습니다. 주말마다 버스를 타고 와서 백구와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한두 시간 정도였지만 점점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백구 곁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지은이는 행복했어요. 백구야,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지은이는 백구에게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백구는 지은이의 옆에 앉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어요. 마치 모든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친구들은 내가 주말마다 어디 가냐고 물어봐. 나는 그냥 산책한다고 했어. 너를 만나러 온다고는 말 안 했어. 우리만의 비밀이야. 지은이는 백구에게 간식을 챙겨왔습니다. 수의사에게 물어본 대로 영양가 있는 사료와 삶은 닭가슴살. 백구는 처음엔 조금만 먹었어요. 하지만 지은이가 계속 오자 점점 더 많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욕이 돌아오는 것 같았죠. 잘 먹어, 백구야. 많이 먹고 건강해져야 해. 우리 곧 같이 살 건데. 지은이가 백구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밥을 먹었어요. 지은이는 백구가 밥 먹는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죠. 문방구 최 사장도 경비원 박 씨도 지은이가 오는 걸 반겼습니다. 오늘도 왔구나. 백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내가 올 시간만 되면 교문 쪽을 쳐다본단다. 최 사장이 말했어요. 지은이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시간을 어떻게 알아요? 걔들은 다 아는 거야. 백구는 특히 똑똑해. 토요일 오후만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올 방향을 쳐다봐. 신기하지? 박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백구를 내려다봤어요. 백구가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느 토요일 지은이는 백구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학교 앞을 벗어나는 거였어요. 처음에 백구는 망설였습니다. 5년 동안 지켰던 자리를 떠나는 게 두려운 듯 했죠. 하지만 지은이가 손을 내밀자 백구는 따라왔어요. 괜찮아, 백구야. 우리 잠깐만 다녀올 거야. 금방 돌아올게. 지은이가 백구를 다독였습니다. 백구는 지은이 옆을 천천히 걸었어요.
다리가 예전처럼 빠르지 않았지만 지은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네를 걸으며 지은이는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걷던 길, 문방구에 들러 연필을 사던 일, 슈퍼에서 할머니가 사탕을 하나씩 사주시던 것. 백구야, 여기 기억나? 할머니랑 자주 왔던 곳이야. 백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냄새를 맡았어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듯 했습니다. 지은이는 백구를 데리고 할머니가 살던 집 앞까지 갔어요. 낡은 단칸방.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새 이름표가 붙어 있었죠. 우리 여기서 살았었어, 백구야. 할머니랑 너랑 나랑. 지은이가 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구도 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낮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를 찾는 듯한 소리였죠. 할머니는 이제 안 계셔. 하늘나라에 가셨어. 지은이가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널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걸 아시면 좋아하실 텐데. 지은이는 백구를 안았습니다.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할머니 생각에 눈물이 났지만 이제는 슬프기만 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움과 감사가 섞인 눈물이었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시설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내년에 퇴소하면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요.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아지? 갑자기 왜?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어요. 할머니랑 같이 키웠던. 다시 만났거든요. 지은이는 백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5년 동안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는 것.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 선생님은 지은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래, 정말 대단한 개구나. 그럼 퇴소 준비를 잘해야겠네. 개를 키울 수 있는 집도 구하고. 네, 열심히 준비할게요. 지은이는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지은이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편의점에서, 카페에서 틈날 때마다 일했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였죠. 백구와 살 집을 구하기 위해, 백구에게 좋은 밥을 주기 위해. 백구야, 나 요즘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 힘들긴 한데 너 생각하면 할만해. 지은이는 백구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곧 우리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할머니네 집은 못 가더라도 우리만의 집을 구할 거야. 백구는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았어요. 지은이를 만난 후로 백구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밥도 잘 먹고 산책도 하고 꼬리도 자주 흔들었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지은이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18번째 생일. 퇴소를 준비해야 하는 나이였죠. 지은이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백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생일날 지은이는 백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손에는 작은 케이크를 들고 백구야, 오늘 내 생일이야. 같이 축하해 줄래? 지은이는 백구 앞에 앉아 케이크 초를 불었어요. 백구는 옆에서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소원 빌었어. 우리가 행복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게 해달라고.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어요. 지은이는 케이크 한 조각을 백구에게 줬습니다. 백구는 조심스럽게 먹었죠. 고마워, 백구야. 날 기다려줘서. 날 잊지 않아줘서. 지은이가 백구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 곧 우리 같이 집에 갈 거야. 우리 집으로. 그 순간 백구는 알았습니다. 기다림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5년 동안 지켜온 약속이 지켜질 거라는 것을. 백구는 지은이의 품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완전한 평화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지은이의 퇴소 날짜가 정해졌어요. 이듬해 2월. 그때까지 지은이는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집을 구하고 생활비를 모으고 백구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지은이는 부동산을 알아봤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집은 많지 않았어요. 게다가 지은이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집은 더 적었죠. 하지만 지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부동산 앱을 확인하고 중개사에게 연락하고 발품을 팔았어요. 백구야, 오늘 집 두 곳 봤어. 하나는 너무 작았고 하나는 너무 비쌌어. 하지만 괜찮아. 우리한테 맞는 집이 분명히 있을 거야. 지은이는 백구에게 매번 보고했습니다. 백구는 지은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어느 날 지은이는 한 작은 집을 발견했습니다. 반지하였지만 깨끗했고 작은 마당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집주인이 동물을 키워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집 어때? 조금 어둡긴 한데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할 것 같아. 지은이는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학생이 혼자 사나? 집주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시설에서 나와서요.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랑 같이 살 거예요. 강아지? 할머니가 되물었습니다. 지은이는 백구 이야기를 간단히 했어요. 5년 동안 기다렸다는 것. 이제 같이 살고 싶다는 것. 할머니는 지은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개를 데려와. 보증금은 조금 깎아줄게. 대신 집 관리 잘하고. 할머니가 말했어요. 지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나도 옛날에 개 키웠거든. 정 많은 동물이지. 잘 돌봐주렴. 지은이는 계약금을 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었어요. 손에 쥔 계약서를 보며 지은이는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백구랑 같이 살 수 있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날 오후 지은이는 백구에게 달려갔습니다. 백구야, 우리 집 구했어. 작은 마당도 있어. 너 거기서 햇볕 쬐고 누워있을 수 있어. 지은이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백구는 지은이의 흥분을 느낀 듯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어요. 다음 달이면 우리 같이 살 수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지은이가 백구를 안았습니다. 백구는 지은이의 얼굴을 핥았어요. 마치 축하한다는 듯이. 지은이는 남은 시간 동안 집을 꾸몄습니다. 중고 가구를 사고 청소를 하고 백구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마당 한쪽에는 백구 집을 놓았습니다. 푹신한 방석도 깔아줬죠. 여기가 내 자리야, 백구야. 마음에 들어. 시설 친구들은 지은이를 응원했습니다. 지은아, 너 요즘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 행복해 보여. 응, 나 행복해. 곧 가족이랑 같이 살게 돼서. 지은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친구들은 처음 보는 지은이의 밝은 얼굴에 놀랐습니다. 퇴소 일주일 전 지은이는 백구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수의사는 백구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나이가 많긴 하지만 생각보다 건강하네요. 다만 관절이 좀 안 좋고 영양 상태를 좀 더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관절 영양제 먹이고 좋은 사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 많이 주시면 돼요. 이 친구는 지금까지 많이 외로웠을 테니까요.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 사랑할게요. 할머니 못다한 사랑까지 제가 다 줄게요. 수의사는 지은이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좋은 주인을 만났네요, 백구야. 검진을 마치고 나오는 길 지은이는 약국에 들렀습니다. 백구를 위한 영양제와 관절약을 샀어요. 가방이 무거웠지만
기분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백구를 제대로 돌볼 수 있어. 드디어 퇴소 날이 왔습니다. 2월 첫째 주 토요일. 지은이는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책, 할머니 사진, 그리고 백구와 함께 찍은 옛날 사진 한 장. 지은이는 그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시설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배웅을 나왔어요. 지은아, 자주 연락해. 힘들면 언제든 와. 네, 선생님. 감사했어요. 여기서 잘 지냈어요. 지은이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5년 동안 지은이를 보살펴준 곳이었으니까요. 짐을 들고 나서는 지은이. 시설 문을 나서며 지은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백구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용기가 났습니다. 지은이는 곧장 학교로 향했습니다. 백구를 데리러.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백구는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지은이가 목줄을 꺼내자 백구는 알았죠. 오늘은 헤어지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백구야,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백구는 일어섰어요. 5년 동안 지켰던 자리에서 마침막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은이를 따라 걸었죠. 학교 앞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최 사장도, 박 씨도, 동네 사람들도. 드디어 가는구나, 백구야. 잘 살아라. 지은아, 백구 잘 부탁해.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지은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백구 돌봐주셔서. 백구는 학교 앞을 떠났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떠났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기다리던 사람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버스에서 지은이는 백구를 무릎에 안았습니다. 백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백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는구나. 진짜 집으로. 지은이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백구 데려왔어요. 이제 제가 백구 지킬게요.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새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작은 집. 백구는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어요. 낯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가 손을 내밀자 백구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백구야. 지은이가 불을 켰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 부엌, 그리고 작은 마당. 할머니네 집만큼 넓지는 않았지만 충분했어요. 백구는 집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냄새를 맡으며 조심스럽게 걸었죠. 지은이는 백구를 마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내 공간이야. 햇볕도 잘 들고 좋지? 마당 한쪽에는 백구 집이 놓여 있었어요. 푹신한 방석과 담요도 깔려 있었습니다. 백구는 코를 킁킁거리며 자신의 집을 살폈어요. 들어가 봐. 편한지 확인해 봐.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백구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석에 몸을 뉘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이었죠. 백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긴 기다림이 끝났다는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백구가 쉬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많이 피곤했지? 천천히 쉬어. 이제 아무 데도 안 가도 돼. 여기가 내 집이니까. 지은이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첫날 밤 지은이는 백구에게 저녁밥을 줬습니다. 수의사가 추천한 좋은 사료와 삶은 고구마, 닭가슴살. 백구는 천천히 밥을 먹었어요. 급하게 먹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밥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맛있어?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백구는 지은이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지은이는 백구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그날 밤 지은이는 할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작은 액자에 담긴 할머니의 미소. 지은이는 사진을 마당이 보이는 창가에 놓았어요. 할머니, 여기 계세요. 백구랑 저 지켜봐 주세요. 백구는 창가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사진을 올려다봤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 백구는 낮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를 기억하는 듯 했죠. 지은이는 백구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지? 나도 보고 싶어. 하지만 할머니는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백구는 새 집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이면 마당에 나가 햇볕을 쬐고 지은이가 학교 갈 때면 문 앞에서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돌아오면 꼬리를 흔들며 반겼죠. 백구야, 다녀왔어. 지은이가 문을 열면 백구는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더 이상 학교 앞이 아니라 집 안에서. 지은이는 백구를 안았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수학 시험 봤어. 좀 어려웠는데 괜찮았어. 너는 오늘 뭐 했어? 백구는 대답 대신 지은이의 손을 하찼습니다. 지은이는 웃었어요. 배고프지? 밥 줄게. 지은이는 백구에게 밥을 주고 자신도 간단히 저녁을 해 먹었습니다. 그리고 백구와 함께 마당에 앉아 저녁 시간을 보냈죠. 백구야, 할머니 생각나?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백구는 지은이를 바라봤어요. 나는 맨날 생각나. 할머니 목소리, 할머니 손, 할머니가 해주시던 밥. 다 그리워. 근데 너랑 있으면 조금 덜 슬퍼. 백구는 지은이 곁에 앉았습니다. 지은이는 백구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우리 할머니처럼 살자. 서로 의지하고 서로 지켜주고. 그렇게 오래오래 함께하자.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마당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화분을 몇 개 더 사다 놓았어요. 백구야, 예쁘지? 할머니가 꽃 좋아하셨거든. 우리도 꽃 가꾸자. 백구는 지은이와 함께 꽃을 바라봤습니다. 노란 개나리, 분홍 진달래. 봄 햇살이 마당을 따뜻하게 비쳤어요. 백구는 햇볕 아래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죠. 지은이는 학교를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백구를 위해 영양제를 사야 했고 병원비도 모아야 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백구를 보면 피로가 풀렸습니다. 백구야, 오늘 손님이 나한테 고마워했어. 내가 커피를 맛있게 만들었대. 기분 좋더라. 지은이는 백구에게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어요. 백구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마치 지은이의 이야기가 재미있다는 듯이. 어느 날 저녁 지은이는 동네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백구를 돌봐줬던 분들, 최 사장, 박 씨, 그리고 몇몇 상인들. 백구가 새 집에 잘 적응했는지 보고 싶어서 왔어요. 최 사장이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백구도 반가워할 거예요. 지은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백구는 사람들을 보자 꼬리를 흔들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 백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구나, 백구야. 박 씨가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살도 좀 찐 것 같은데? 밥 잘 먹나 봐? 네, 잘 먹어요. 산책도 매일 하고요. 지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백구가 학교 앞에서 지내던 이야기, 지은이가 찾아왔던 날의 이야기. 그때 백구 표정을 못 봤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최 사장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백구가 절 알아봤을 때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기적 같았어요. 5년을 기다려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백구는 특별한 개야. 약속을 지키는 개지. 박 씨가 말했습니다. 백구는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죠. 사람들이 돌아간 후 지은이는 백구와 함께 마당에 앉았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백구야, 행복해?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백구는 지은이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나도 행복해. 너랑 있으니까. 할머니는 떠났지만 기다림은 남았어. 그 기다림이 나를 다시 여기로 데려왔어. 너한테로. 지은이가 백구를 안았습니다. 백구는 지은이의 품에 몸을 맡겼어요. 따뜻했습니다. 5년 동안 잊지 못했던 그 온기. 지은이의 냄새, 지은이의 목소리, 지은이의 손길.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밤 백구는 할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할머니께 보고하는 것처럼. 할머니, 저 지은이 찾았어요. 약속 지켰어요. 사진 속 할머니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백구에게 아침밥을 주고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한 바퀴. 백구는 이제 절뚝거림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영양제를 먹고 좋은 밥을 먹어서인지 걸음도 가벼워졌죠. 백구야, 우리 오늘 뭐 할까?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백구는 지은이를 올려다봤어요. 그냥 집에서 쉴까? 너도 피곤하잖아.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지은이는 백구와 함께 마당에 앉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했어요. 백구는 지은이 곁에 누웠습니다. 지은이는 책을 읽었어요. 가끔 백구를 쓰다듬으며. 오후가 되자 백구는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얼굴로. 지은이는 백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할머니,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백구도 저도. 할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으로 살고 있어요. 백구는 꿈을 꿨습니다. 할머니와 지은이, 그리고 자신이 함께 있는 꿈. 좁은 단칸방에서 셋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꿈. 할머니가 밥을 주고 지은이가 웃고 자신이 꼬리를 흔드는 꿈. 백구는 미소 지었습니다. 걔도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백구는 그때 분명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5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지은이를 다시 만났으니까요. 이제 다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지은이는 백구를 깨웠어요. 백구야, 저녁 먹자. 백구는 눈을 떴습니다. 지은이가 보였어요. 웃고 있는 지은이. 백구는 일어나 지은이를 따라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둘은 다시 마당에 나왔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백구야, 저기 별 보여? 할머니도 저 별들 중 하나가 되셨을까? 지은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백구도 하늘을 봤어요. 무수히 많은 별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독 반짝였습니다. 백구는 그 별을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거기 계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 잘 살자, 백구야. 할머니가 보고 계실 거야. 지은이가 백구를 안았습니다. 백구는 지은이의 품에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천천히 행복하게. 그렇게 5년의 기다림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사랑은 백구를 통해 이어졌고 백구의 기다림은 지은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은이와 백구는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학교 앞 교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어요. 대신 작은 집 마당에서 햇볕 아래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편안히 쉬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끝났지만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백구와 지은이, 그리고 할머니가 만들어낸 진짜 기적이었습니다.